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번 차크라에 대한 언급을 간단히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수업까지 묶어가지고 저번 주 목요일날 이제 밴드 요가 태양경배를 마무리 짓고 1번 차크라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1번 차크라 땅으로 상징돼서 그런 타마산 성질이 잘 머무르지만 정체되지만 용천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런 에너지들이 잘 빠져나가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자리 뛰기도 막 했었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려 그래라는 곡으로 동서남북 지금의 시즌이 또 에너지가 쉽게 위로 뜨는 환절기의 시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토양 또 잘 뿌리내리기 또 잘 재정렬하기 또 새로운 계절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기도 좋은 시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닌 시즌, 봄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천하기도 좋고 여름에 실행할 것들을 잘 준비하기도 좋은 시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 제자리 걷기를 이런 시즌에 권장하기도 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번 차크라를 건너가서 땅으로 상징되는 1번 차크라를 건너가서 물로 상징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인장이라는 곡으로 이렇게 막 씻어냈던 거, 사우나 하는 것처럼 씻어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도 이렇게 씻어내는 테크닉으로다가 오늘 달경배를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차크라의 이름은 스와디스타나 차크라라고 불러요. 자기 거주지, 자기 자신의 방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감정은 몸의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필요로 했었던 몸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감정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또 자음 공간, 자궁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코어 요가 하면서 복부 힘이 잘 쓰기 위해서는 복부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자항정화 5가지 동작을 익혔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자궁 공간, 자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항정화 5가지 동작을 복습해 보실 것이고 또한 여성분들은 자궁이라는 장기가 있기 때문에 월별로 그런 성적표를 받아보죠. 감정을 잘 케어한 달은 월경통이 좀 수월하게 지나가지만 나의 감정을 잘 못 보살핀 달은 조금 심하게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니 무드라, 자궁 무드라를 통해서 레인 명상, 타라 브렉이라는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이 또 제안하고 있는 4단계의 감정 명상 기법이 있거든요. 요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감정의 공간, 관계의 공간, 투사의 공간이라고 하는 감정 공간, 주황빛깔로 상징이 되죠. 그래서 1번 차크라는 땅의 공간, 의식의 공간이라면 2번 차크라는 땅 아래쪽에 물이 흐르죠. 무의식의 공간, 감정의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극단 에너지를 연결 짓는다 하여 양극성 차크라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우리 자항정화 자세를 한번 떠올리시면은 모두 이렇게 양극단을 연결시켜주는 뻗는 자세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양극성의 에너지를 한번 깨워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루 중에서도 이 양극단의 에너지가 연결되는 시간대가 있죠. 일출과 일몰 때는 하늘이 주황빛깔로 분홍빛깔로 물든다고 하죠. 그래서 밤도 낮도 아닌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익힐 달경배, 지난 시간에 익혔던 태양경배를 그 시간에 수련하면 좀 더 시너지를 증진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몸과 마음을 즐거움이라고 상징되는 주황빛깔, 귤빛으로 한번 물들여 볼 거예요. 그래서 스와디스타나 차크라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감정은 또한 즐거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즐거움의 에너지를 달경배로 일으켜 볼 것이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선인장이라는 곡에 맞춰서 이렇게 에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선인장의 에고는 뾰족뾰족하지만 그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를 위로해주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저희가 반달 플로우도 진행하거든요. 이렇게 절기가 변화되는 시즌은 달이 반달을 지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말에 고구였죠. 그래서 고구가 지나갔다고 계속 비가 내리긴 하는데 우리가 지난달에는 그 다르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내게 요가란 어떤 의미인가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 바게트 파리라는 곡으로 반달 플로우를 진행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리하면 바게트를 떠오르지만 나는 당신이 떠오른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프랑스 곡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2월 달 저랑 함께 하신 분 내면소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함께 한 곡이기도 한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인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곡으로 오늘 오자스 요가 달경배 플로우를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내면소통에서는 이제 내재적인 펼쳐짐, 내적 질서에 대한 표현이 언급되면서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 현재에만 머무르지만 의식은 무한하다. 의식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제시하면서 씨앗 안에는 온 우주가 담겨져 있다라는 개념이 나누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가 자세 중에서도 산자세가 있거든요. 뿌리 차크라를 활성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자세, 산자세. 옛날 인도 신화에서는 그 산이 나르는 존재로 형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수행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수행자들이 방해를 받으면서 그 산이 비로소 안착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영감을 받아서 우리의 의식은 날아다닌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성은 움직일 수 없지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곡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이 곡으로다가 이제 플로우를 진행했거든요. 요게 떠올라서 오늘의 책에서도 그 의식의 무한함에 대한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서 이 곡으로 오늘 해볼 것이고, 저희가 반달 플로우는 정인 씨의 오르막길이라는 곡 아시죠? 오늘 마침 관계의 공간, 감정의 공간인데 책에서도 그 관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불편함을 일으키는 대상이 있거나 편안함을 일으키는 대상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책에 언급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오픈 초창기에 했었던 플로우 곡이기도 하거든요. 오르막길이라는 곡에 맞춰서 반달 플로우도 진행해 볼 거예요. 오르막길 가사를 보시면 굳이 고된 나를 택해서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 나의 동반자에게 마음을 바치는 곡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1번 차크라는 선택 밖의 영역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이라면, 선택 밖의 영역이라 하면 우리가 태어난 나라, 우리 부모님은 영혼의 차원에서 선택해서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선택 밖의 관계지만 2번 차크라는 내가 선택한 관계 안에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굳이 내가 선택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 관계들 안에서의 그런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라는 마음으로 요 반달 플로우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오르막길이라는 곡으로 반달 플로우도 한번 진행해 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책이 51장부터 59장까지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셨어요가 아니고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51장에는 저희가 이제 이 책은 두 챕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장은 요가 명상에 대한 장이 언급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주 중에서 2주가 건너갔으니까 1장이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2장은 베단타 명상에 대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가의 초창기 문헌, 요가 수트라가 집필되기 전에 베다와 베단타, 우파니샤드 문헌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베다 시대 때 가장 초창기 문헌 때는 그러한 고요한 상태, 신성한 상태가 외부에만 있다고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다면 이 책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그 베단타, 우파니샤드, 인문학의 젖줄이라고 부르는 그 세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자연 안에만 그 신성한 에너지가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안쪽에도 머물러 있다라는 의식이 확장되면서 사람들이 요가 명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베단타 명상에서는 그 신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51장 왜 신인가라는 소유 제목에서는 참된 정신으로 그 말에서 미신을 제거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현대사회에서도 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되게 애매한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이미 미신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베단타 철학에서는 신으로밖에 표현되지 않은 그런 에너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미신의 에너지를 빼고 그 신의 에너지에 대해서 탐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바로 51장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52장에는 또한 그 신에 대한 표현이 설명되고 있어요. 요가에서의 신이란 무한한 상태, 우리 아까 의식의 무한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무한한 상태, 그리고 비인격적인 존재, 그저 보는 자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가 우리 오늘 감정 명상할 것이지만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그것을 느끼는 내가 있고 그것을 그저 보는 내가 있고 그 넘어서 그것을 조금 더 비인격적으로, 비감정적으로 또한 보는 내가 있다고 해요. 그 자아의 나의 의식을 집중할 수 있다면 요가 명상이 집중 명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감정을 조금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신은 영원하고 불사하고 두려움이 없는 존재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 명상할 때 제가 주로 등장시키는 용어가 센터링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감정에 취약한 사람인지를 좀 인지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까지 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한계 또한 인지할 수 있다고요. 나에 대한 한계가 인지되면은 내가 그 감정을 조금 파도를 타듯이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센터링 연습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게 오는 감정을 그저 완전히 몰입함으로써 관조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53장에서는 깨달음의 목표와 방법들에서 바가바드 기타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요가의 길에 대한 표현이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 경전에서 요가의 정의가 확립되었고, 두 번째 경전에서 우리 일하면서 요가하자라는 운동이 확산되면서 박티 요가, 사랑의 길이 있었고, 야냐 요가, 지혜의 길이 있었고, 행위 요가, 우리 움직임, 하타 요가도 까르마 요가라고 부르죠. 까르마 요가가 있었고, 이 책에서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라자 요가, 야마 니야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하타 요가도 라자 요가,
마음의 힘을 기르는 요가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야마 니야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다른 길 같지만 하나의 길이다라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었죠. 그래서 저 이번 달 숙제 다들 기억하시죠? 사흘만에서 명상해보기. 그래서 제가 팁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힘사와 사오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삶 안에서 친절한 사항을 하나 실천한 것을 얘기하셔도 좋고, 지금 청소하기 좋은 시즌, 청결을 실천하기 좋은 시즌이죠. 토항의 시즌, 이렇게 청결. 그래서 제가 야마니야마 얘기했더니 어느 날 저희 수강생분께서 대청소를 하시고 오셔서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위로 옮겼더라고요. 나눠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티우가 삶 안에서 사랑을 실천한 것을 나눠주셔도 좋고, 야냐요가 진짜 내가 감정이 요동칠 때 그것을 한번 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봐서는 잘 안 그쳐지기도 해요. 막 요동치는 감정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그 감정을 내가 조금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또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귀한 경험을 또 나눠주시면 또 이번 달에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번 달 명상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55장에서는 최면에서 벗어나자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늘 최면 세뇌를 당하기 쉽죠. 왜냐하면은 외부의 무언가를 계속해서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외부의 무언가를 학습하다 보면은 그것과 동일시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보는 자,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그런 신성의 자아를 망각하기 쉽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뇌를 계속시키는 마음을, 세뇌 당하면서 쉽게 일어나는 마음이 탐진치라고 하죠. 탐하려는 마음, 혹은 밀어내려는 마음, 미워하려는 마음, 혹은 치의 마음, 치심, 무관심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우리는 그런 악마의 마음으로부터 조종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예시로다가 수업 시간에는 얘기 안 했지만 유튜버의 그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프로 중에서 그 실리콘밸리 AI를 연구하시는 윤송이 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학생들을 등수를 매기지 않고 한 학기가 끝나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좀 부족한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데, 굉장히 세뇌하면서 그 이야기가 또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런 세뇌에 물들여지는 그런 초중고 그 입시의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했었고 고개를 못 드시네요. 그리고 점차로 바뀌어 나가겠죠. 58장에서는 언제나 하나였던 두 마리 새의 우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새는 그저 아래에 있는 풍경을 왕처럼 위험 있게 바라보았고, 아래쪽에 있는 새는 계속해서 제잘거리면서 무언가를 행위하고 무언가를 먹으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근데 제잘거리면서 행위하던 새가 문득 위에 있는 새를 본 순간 그 두 개의 새가 실은 하나였다는 걸 인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아래의 새처럼 행동하는 순간들이 있고, 잠시 멈추어서 마치 왕처럼 나의 행동을 그저 관조하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행위하는 자아가 보는 자아를 인지했을 때 우리 둘은 별개가 아닌 하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것의 뜻은 바로 유주, 요가라고도 하죠. 그래서 묶다, 연결하다, 합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요가. 그리고 마지막 59장에 제가 아까 오르막길 노래 선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감사하라. 우리는 관계 혹은 거울 없이는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좋은 것이 보이는 이유도, 좋지 않은 것이 보이는 이유도 감정의 공간, 투사의 공간이라고 하죠. 거울의 공간이라고 해요.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투사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 상대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씻어내는 테크닉 오자스 요가로 감정을 좀 직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